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3월 6일 인도 점성술 신동 아난드는 개인 유튜브에 최신 영상을 올리며 세계 3대 위기,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이 계속되는 민감한 시점을 예고했습니다. 아난드는 전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3월 16일을 경제 에너지 붕괴 위기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을 예언했습니다. 아난드는 영상에서 현재 코로나 위기 외에도 지정학적 위기, 에너지 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과제가 됐다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가 단기적으로 가장 비싼 상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고 특히 경제와 에너지가 영향을 받아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경제가 거품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월 16일 이후에는 상업 투자를 최대한 적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4월 13일이 전환점으로 올해 4월 13일부터 22일까지는 금값이 오를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금 투자에 적합하다고 아난드는 설명했습니다. 아난드는 또 사해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번들번들한 외모 아래 악의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대중은 많은 정치적 충돌을 조심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인도 파키스탄 혹은 인도 중국으로 이어지며 끝에는 세계 전체가 함께 전쟁을 일으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확실하지만 성상에서 목성과 토성이 대립하는 2029년에서 2032년까지는 세계대전이 일어날 위험이 있고 그때는 많은 나라가 참전해 세계의 정치 판도가 바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난드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나라가 돼 가난해질 뿐 아니라 아동 인신매매, 절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고 정치적 충돌을 의식적으로 피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지구의 일원이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일 미국 언론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골프 선수 존 데일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권 시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침공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문은 데일리가 뉴포트 비치 컨트리 클럽에서 트럼프로부터 전화를 받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푸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알다시피 그는 내 친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 사람들은 핵대국이라고 말하곤 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푸틴 대통령은 나를 조금 믿었다. 5%, 10% 정도. 이것이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가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스크바를 습격할 것이라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내가 집권하는 기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만 침공과 관련해 푸틴에 대한 경고와 같은 또 다른 메시지를 시진핑에게 보냈습니다. 데일리는 흥미롭게도 시진핑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맞아, 시진핑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라며 나는 그에게 같은 말을 했지. 대만을 침략한다면 당신은 어떤 반도체 칩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그것들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테니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2일째인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집결한 15만 명의 병력이 현재 100% 가까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고 한 미국 고위 국방관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6일 주요 거점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워싱턴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최신 전황 보고서를 통해 키예프 동부와 서부에 러시아군이 집결하고 있으며 하르키프 서부와 남부의 마이콜라브와 오데사 일대에서 새로운 파상 공세를 개시할 예정이지만 대규모 지상작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키예프 북부의 대규모 러시아군 기갑 종대가 아직 키예프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공격을 감행한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차량의 전진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이고로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체를 정밀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나셴코프의 말이 떨어지자 우크라이나 중부에 위치한 민군 겸용 비행장인 빈니차 공항은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공항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길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여러 대의 소방차가 출동해도 불길을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수도 키예프가 거리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공군 지휘부가 있는 곳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발의 미사일이 러시아군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우리 빈니차시를 공격했다. 이 맹렬하고 급속한 공습으로 공항은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끈질기게 침입에 저항했고 우크라이나 해군은 흑해 전략항 오데사에서 러시아 흑해 함대 22160형 바실리 바이코프 함을 침몰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아직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최신행인 22160형 바실리 바이코프 함으로 추정되는 적함 한 척을 오데사에서 격파하는 동영상을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가 계속 발사되자 뭔가 불타고 있다. 명중 러시아 XXX선 X로 가라 라는 한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 양해에서 열린 전국 정치 협상회의 위원들은 중공 정권에 대한 다양한 카드를 꺼내 들었고 그중 한 남성 정치 협상회의 위원이 중국의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문제에 대해 30세 이상 미혼 여성의 출산을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수많은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생주간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하야웨이라는 이름의 이 정치협상위원은 흔한성 종양병원 부원장 및 감독위원회 주임으로 그가 올해 중공 양해에서 출산정책 지원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는 만 30세 이상 미혼 독신 여성의 출산을 위해 정부는 이들 건강한 여성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난자를 채취해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등 방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야웨이의 제안이 나오자 수많은 네티즌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여성의 출산 여부는 자신의 선택권이며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 여성의 자궁은 계획 출산, 둘째 출산, 셋째 출산, 독신 여성의 출산까지 통제되고 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네티즌들은 가족 계획 자체가 민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산권은 생존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야웨이와 같은 인민대표가 인민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제안은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른바 양해로 불리는 중국 공산당 대표와 당원들의 제안이 실제 여론과 관련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성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함부로 떠드는 것은 인민들이 그들을 파면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네티즌들은 비난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만이 그들을 파면할 수 있습니다. 무력한 일반 인민은 중공을 아첨하는 이들 구성원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습니다. 중공통계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인구 증가율은 196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의 심각한 하락에 직면하여 중공 당국이 여러가지 출산 촉진 정책을 수립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네티즌은 아이를 낳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중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지금 경제가 침체되고 부부가 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무겁고 주택 구입 융자금까지 갚아야 한다. 현재 가계의 경제적 수입이 반으로 줄었는데 국가에서 자녀 양육을 도와줄까? 그리고 우리는 다른 많은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중공은 30년 넘게 한 자녀 가족 계획 정책을 시행하여 수억 명의 태아의 출생권을 박탈하고 수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당시 중공의 국가 정책이 반인간적이었고 지금 바뀌는 새로운 정책도 반인간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지전이 계속되어 사상자가 속출하고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비난하는 가운데 중공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소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며칠 전 중국 쇼핑몰에는 러시아 사탕을 홍보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체첸 지도자인 카드로프 총리의 사진까지 동원해 러시아 사탕 구매를 호소하는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한때 홍콩의 송환 반대 캠페인을 지지했던 우크라이나 자유민주주의 연합 회장 아스 카리토노프는 지난 3월 트위터를 통해 중국 쇼핑몰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러시아 사탕을 홍보하기 위해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체첸 지도자 카데로프의 얼굴 사진을 걸어놓고 소비자들에게 러시아 사탕을 사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네티즌은 중국 매장의 행보가 너무 과장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카리토노프는 타이베이에서 우크라이나 국가가 울려 퍼진다라며 자유광장에서 대만 국민들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행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두 개의 게시글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독재하의 사회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앞서 중국 언론도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승인한 유일한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러시아 국가관에 많은 네티즌들이 몰려들어 매장 내 상품이 거의 매진되는 등 현재 많은 상품이 품절돼 예약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중 러시아 연방상공회의소 상업대사인 세르게이 바이체프도 어려운 시기에 러시아와 러시아 국가관을 지지해준 중국의 오랜 친구에게 감사하다라고 특별히 영상을 통해 밝혔습니다. 세르게이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영상을 녹화한 것과 함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또 다른 러시아 대표도 특별한 시기에 성원을 보내준 중국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많은 타오바오 판매자들이 한국 상품을 러시아 상품인 것처럼 속여 중국 국민을 속여 판매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킨 것은 식물성 크림 파우더입니다. 이 제품은 생산지가 한국이고 선적지는 흑룡강성입니다. 소위 러시아 수입품은 실제로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제품이므로 포장에는 러시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